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예상대로 국힘당의 지랄 발광이 또 시작됐는데요. 이재명 정부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청문회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쯤 되면 청문회가 아니라 정치 깽판 퍼포먼스였는데요. 청문회라는 이름만 빌렸을 뿐 실상은 국회 무대를 활용한 국힘당의 정략쇼였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명한 장관 후보자 1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첫날부터 국힘당의 본색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검증은 뒷전이고 오직 정치쇼만 하겠다는 본능이 폭발했는데요. 책임있는 국회의원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들이 그대로 펼쳐졌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내란당의 물타기 생쇼였는데요. 국면 전환을 위한 발악인 거죠. 이날 청문회에는 정동영 통일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 배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보자 등 4명이 출석했는데요.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국힘당 의원들이 꺼내든 건 청문자료도 지리서도 아닌 손팻말이었습니다. 갑질왕 강선우 아웃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청문회 책상 위에 전시하듯 세워두고 카메라가 돌아가는 앞에서 손팻말 시위를 벌였는데요. 이게 대체 뭐 하는 짓거리일까요? 국회 청소노동자도 이렇게 무책임하게 일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했고 청문회장은 곧바로 고성으로 뒤덮였는데요. 결국 강선우 후보자는 선서조차 하지 못한 채 청문회는 정회됐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장면이었는데요. 청문회가 간신히 재개되긴 했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여당 간사 김한규 의원은 국힘당의 손팻말 시위를 정면으로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과거 폭행 전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당직자 얼굴에 주먹을 날렸던 인물을 비대위원장으로 올려놓은 정당이 남의 당 후보자에게 도덕성을 따지는 건 코미디였는데요. 이중잣대도 이런 이중잣대가 없는 거죠. 먼저 이렇게 청문회 시작도 하기 전에 국회법상 허용되지 않은 피켓을 붙여서 회의 진행이 방해되는 점에 대해서 유감의 표시를 합니다. 우선 국회법을 보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을 반입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경우에 위원장이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인선 위원장께서 회의 시작부터 저런 현수막이 저런 피켓이 붙여 있는데 아무런 제지도 않고 이렇게 회의 진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편파적인 진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청문회가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청문회라는 게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건데 아직 확인도 안 됐는데 벌써 후보자를 비방하는 이런 현수막을 붙여놓고 어떻게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이 피켓을 치워야 저희는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강선우 후보자를 딱 타겟으로 해갖고 정치적 공세를 펴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송원석 원내대표 지금 비대위원장이죠.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당직자를 폭행하신 분 아닙니까? 말로 한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폭행을 한 분입니다. 이런 분이 있는데 이런 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 제기도 못하고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으로 뽑아놓은 정당이 남의 당에 대해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들어보지 않고 지금 이렇게 피켓을 붙여놓고 청문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을 표시하면서 저희는 이런 상태에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라는 점을 명확히 밝힙니다. 청문회 파행은 과기부에서도 반복됐는데요. 백경훈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고작 5분 만에 산회됐습니다. 이번엔 국힘당이 방송법 개정 문제를 끌고 와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향해 독재 아웃 팻말을 들이밀었는데요. 결국 최 위원장은 질서 유지를 이유로 청문회를 중단했습니다. 정책 검증을 해야 할 인사청문회장을 방송법 장외투쟁 무대로 만든 건데요. 자신들의 역할을 완전히 망각한 채 청문회를 국정 방해 도구로 써먹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해산도에 사라져야 할 정당이 청문회를 방해하고 국정 발목 잡기에 나선 건데요. 이런 정당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진심 궁금합니다. 지금 청문회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 인사검증이 아닌 정치 테러인데요. 절차 파괴,
국정방해, 정치 조작의 현장이 국회 청문회장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오늘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장관, 배경훈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날입니다. 그냥 하시죠, 김현 간사님. 이거 다 치우시고요. 배경훈 후보자 청문회 끝나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청문회 날에는 청문회를 하죠.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거 띄세요. 윤석열이 독재했지 무슨 최민희가 독재했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 하시죠. 최민희 김현이 독재했지 뭐. 그럼 김현주 쓰던가. 미안해 이거 아니 이게 뭐 때문에 인간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이 글이 보여서 할 수가 없어. 원만한 진행이 안 돼요. 자, 그 국회법 주십시오. 수석 전문위원님 관련된 국회법 주십시오. 국회법에 따라서 회의장의 질서를 위한 권한을 발휘해 김건희 구속하라 해가지고 우리 같이 붙여요. 국회법 제145조 회의의 질서 유지 조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니 미리 알려준다고. 대업으로 하다가 남을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습니다. 최영두 간사님 떼주시고 청문회를 진행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사망,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동영 통일부 후보자는 한반도의 평화 공존을 위한 작은 발걸음이 사실상의 통일로 나아가는 길이라며 의미 있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나 이런 메시지는 전혀 조명되지 못했습니다. 국힘당이 국회를 막아세운 탓에 청문회는 공방만 남기고 실질적인 정책 검증은 증발해버린 셈인데요. 이쯤 되면 국힘당의 전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국정 파괴, 정부 무력화, 청문회 장악, 총선용 프레임 쌓기, 이 네 가지 전략이 국힘당의 핵심 목표인데요. 국정을 운영할 의지도 능력도 없으니 청문회를 장외투쟁장으로 바꿔버리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건 돌발 상황도 아니고 우연도 아닌데요. 철저히 기획된 정치폭력 시나리오입니다. 손팻말 제작부터 통일된 문구, 회의장 퍼포먼스 구성까지 모두 사전에 준비된 행동이었는데요. 인사청문회를 정략투쟁의 무대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눈은 절대 속일 수 없는데요. 누가 일하려 하고 누가 방해하려 하는지 이제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국힘당은 이재명 정부 흔들기에만 몰두하면서 국민의 삶과 국정 안정에는 관심조차 없는데요. 이들의 목적은 국정 파괴와 정부 흔들기일 뿐인 거죠. 과거 이명박 정권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수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임명 강행을 일삼던 세력이었는데요. 이제 와서는 검증 시작도 전에 사퇴 강요부터 하고 있습니다. 뻔뻔함도 정도가 있어야 하는데요. 과거에 자신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는 모른 척하며 남에게만 칼을 들이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결국 이번 청문회 파행은 국힘당이 더 이상 입법부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조차 없다는 걸 증명해준 결정적인 장면이었는데요. 국민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이런 당은 더는 존치할 이유가 없다고 말이죠. 해체가 답인데요.
민주주의 절차를 파괴하고 국회를 정치 전쟁터로 만든 국힘당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이들에게 국민은 단지 들러리일 뿐이고 국회는 자신들만의 정치 놀이터일 뿐인데요. 더 두고 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파괴와 내란의 정치를 끝장낼 시간, 바로 지금인데요. 국힘당은 이미 자멸의 길을 걷고 있고 그 끝은 해체와 퇴출뿐이라는 걸 진짜 국민의힘으로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후보자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낙선하고 진실로 기양을 고민하던 중에 기양을 위해서 터를 마련했고, 아까도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가 현재 그 공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PPT 띄워주시죠. 제가 짚고는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바로 후보자 자택 CCTV입니다. 네, 저기 첫 번째 사진 보시면요, 저거 명백히 사유지 안에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온전한 공간입니다. 저기 가서 서 있어요. 안에 지금 배우자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건 아니잖아요. 저분들 지금 온 동네 들쑤시고 다녔어요. 그래서 누군지 확인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얼굴을 가리지 않은 사진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저 뒤에 계시는 보좌진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약간 긴가민가 하는데요. 어느 위원님이신지 그분 이런 명령에까지, 그 현장에 가가지고 이런 위법행위까지는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명백히 법률 위반입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 위반입니다. 공동으로 갔습니다. 더 가중됩니다. 이런 짓 하지 마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어지간하면 넘어가려고 하는데 좀 고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니, 제가 뭐 이런 짓을 했다고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제 보좌진들이 가서 했습니다. 조사했습니다. 당연히 조사해야죠. 이런 짓을 했다고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공무 수행을 하는 과정입니다. 자료 안 냅니다. 본인도 지금 위장 전입했다고 방금 시인했지 않습니까? 두릅밥 말씀하셨는데, 두릅밥은 샀는데 아직 이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산 신고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이 공직자 재산 등록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허위 신고한 거죠. 재산을 속인 거죠. 계약만 하더라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불법입니다. 위장 전입한 것도 불법이지 않습니까? 두릅밥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샀다고는 하지만 서류도 안 내고 이제 내겠다는데 보겠습니다만은 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두릅밥 땅이 있고요, 텃밭 땅이 있는데, 두릅밥 땅은 아닙니다. 지금 내가 667-17 두릅밭 사진은 다른 거고 668-18 텃밭 사진은 다른 건데 지금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당연히 공무수행 과정에 자료를 제출 안 합니다. 정인도 전부 다 봉쇄합니다. 당연히 조사하러 가야죠. 대문도 없습니다. 담장도 없습니다. 거기가 조사하는 것이 당연한 공무의 집행인데 그걸 가지고 이런 짓을 했다고요? 명백한 불법이라고요? 아니, 대위원장께서 이렇게 방치하실 겁니까, 이게? 아니, 이게 무슨 청문회입니까, 이게요? 위원장께서 정식 사과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특정 의원님의 성함을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관련된 뉴스가 제공된 정보들을 취합해 보면은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지시라고 한 건, 저는 의원님의 지시가 어디까지 가닿았는지 모르지만 아까 사진을 통해서 CCTV 캡처본을 통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명백한 사유지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기왕의 판례를 김건 간사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그 사례는 공영 부분이라고도 또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만, 아까 들어갔던 내용은 내실이 들여다보이는 마당, 앞마당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건 다릅니다. 관련된 판례 알고 계신 율사하실 줄 압니다. 제가 지시라고 한 건요, 저런 짓, 그렇게 들어갔던 본인의 권한을 넘어서 법을 위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합당한 판단을 하지 않고 들어간 보좌진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니들이 과했다, 그와 같은 방식은 조금 지나쳤다라고 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제가 해야 될 사과가 아니라 법의 처벌 앞에 놓여 있고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 측에서 사과를 하시는 게 온당하죠. 저는 최소한 예의를 지키려 의원님 성함 말씀드리지도 않고 그 얘기할 때 의원님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 밝히셨습니다. 네, 책임지셔야 할 겁니다. 왜 국힘당은 이토록 지랄 발광을 하는 걸까요? 진짜 이유는 바로 이거였는데요. 특검이 국힘당 의원들에 대한 내란 공범 혐의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입니다. 계엄을 선포한 내란 수구의 윤석열에 이어 이를 조직적으로 방조하고 협력한 국힘당 내란 공범들의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제는 단죄의 시간입니다. 특검이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움직였던 국힘당 의원들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하며 전담팀을 구성했는데요.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국민은 너무 오랫동안 이들 내란 공범의 오만한 행보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12월 3일 밤이었는데요.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하자마자 가장 먼저 전화한 대상은 다름 아닌 국힘당 지도부였습니다. 그 시각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긴급 상정해 논의하던 그 순간이었는데요. 윤석열은 그 긴급한 순간에 추경호와는 1분간, 나경원과는 40초간 통화를 했습니다. 단순히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통보만 했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이 그 해명을 믿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란을 일으킨 자가 그 직후 가장 먼저 연락한 상대, 그것도 국회의 입법을 책임지는 원내대표와 전직 원내대표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통화의 성격은 명백합니다. 협의와 공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추경호의 행태인데요. 그는 의원총회 장소를 3번이나 번복하며 시간 끌기에 나섰습니다. 국회에서 당사로, 또 당사에서 국회로, 이어 다시 당사로. 이 기이한 장소 변경은 단순한 혼선이 아니라 의도적 시간 지연 작전이었는데요. 국회의장이 본회의 시각을 앞당기자 추경호가 한 말이 결정적입니다. 저희가 들어갈 시간을 줘야 하지 않느냐. 이 발언 하나면 충분한데요. 이들은 본회의 입장을 지연시키고 계엄 해제 표결을 무산시키려는 사보타주를 자행한 겁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당시 국힘당 의원 대다수는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한동훈 측근 18명만 들러리처럼 참석했을 뿐 나머지는 조직적으로 표결을 회피했습니다. 국회에 있어야 할 이들이 다 어디로 사라졌던 걸까요? 그 순간 국힘당은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윤석열의 하수인이었습니다. 이제 특검의 칼날이 정말 이들을 정조준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마도 이래서 지랄 발광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자료들은요, 최근 좀 시끄러웠죠? 이재명 정부 첫 내각 인사청문회가 시작부터 파행을 겪은 그 상황과 배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 이 청문회 파행이 단순히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의 충돌,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윤석열 그 계엄령 선포 의혹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 특검 수사하고 이게 좀 깊이 연결돼 있다, 이런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아, 특검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청문회장에서 벌어진 구체적인 상황들, 그리고 그 자료들이 지적하는 그 뒷이야기, 이면의 정치적 맥락, 특히 말씀하신 그 특검 수사와의 연결고리를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우선 그 청문회 현장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자료들을 보면 정동영, 강선우, 그리고 배경훈 후보자가 나온 첫날부터 국힘당 의원들이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렇게 나와요. 피켓 시위요? 어떤 내용이었죠? 예를 들면 갑질아웃, 강선우, 이런 문구가 적힌 피켓들이 등장했다는 거죠. 아, 그래서 강선우 후보자는 선서조차 못했다고 하고 배경훈 후보자 청문회는 시작한 지 겨우 5분 만에 그냥 중단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까지 있었다면서요. 네, 5분 만에요. 정말 이례적인 상황이죠. 와, 5분. 상당히 이례적이네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의사표현 수준을 넘어선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지점입니다. 한 자료에서는 민주당 김한규 의원 말을 빌려서 이런 피켓 같은 회의 진행 방해 물품 반입은 국회법 위반 소지도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요. 법 위반 소지까지요? 네. 그리고 또 위원장이 이걸 좀 소극적으로 제지했다, 그래서 편파 진행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송원석 비대위원장 과거에 당직자 폭행 전력이 있었잖아요. 아, 네네. 그걸 언급하면서 국힘당이 과연 도덕성 검증할 자격이 있냐, 이거 완전 이중잣대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자료에 담겨 있더라고요. 아, 피켓 시위뿐만 아니라 강선우 후보자 자택 CCTV를 둘러싼 논란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국힘당 김건우 의원 측에서 확인을 시도했다고요? 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국힘당 쪽 주장은 위장 전입이나 재산 허위 신고, 이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거였다, 정당한 직무 수행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의혹 확인 차원이다. 네, 근데 강 후보자 측은 이건 명백히 사회지를 무단으로 침입한 거고
사생활 침해다 이러면서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후보자 쪽에서는 CCTV 캡처 화면까지 공개하면서 법적 대응 얘기도 나왔다고요? 맞습니다. 그 관련 보좌진한테 주거침입죄 책임을 묻겠다 뭐 이러고 있거든요. 결국 이 후보자에 대한 공적 검증의 필요성하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이 두 가치가 그야말로 정면으로 딱 부딪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검증과 사생활 보호의 충돌. 근데요, 이런 개별적인 사건들, 뭐 피켓 시위나 CCTV 논란 같은 것들이 결국에는 더 큰 그림, 그러니까 말씀하신 윤석열 관련 특검 수사하고 연결된다. 이게 이 자료들의 핵심 분석인 거죠. 네, 맞습니다. 특히 그 시점의 공교로움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시점이요? 네, 특검이 윤석열 계엄령 선포 의혹 관련해서 당시 여당이었던 국힘당 의원들의 연루 가능성, 그러니까 내란 공범 혐의겠죠. 여기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다. 이런 소식이 나온 시점하고 이 청문회가 파행된 시점이 딱 겹친다는 겁니다. 타이밍이 정말 좀 미묘하긴 하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연결고리들을 지적하고 있나요? 이 자료들은. 몇 가지 주장이 나오는데요. 한 분석을 보면 윤석열이 계엄 선포 직후에 당시 국힘당 지도부였던 추경호, 나경원 의원하고 통화를 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뭐 통화 내용까지요? 통화 사실 자체를 언급하는 거죠. 특히 그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의원총회 장소를 일부러 계속 바꾸는 식으로 본회의 출석을 고의로 늦췄다. 그래서 계엄 해제 표결 자체를 방해하려 한 거 아니냐. 이런 이른바 사보타주 의혹까지 제기가 돼요. 표결을 방해하려고 일부러 시간을 끌었다는 의혹이군요. 실제로 당시에 국힘당 의원들 상당수가 표결에 불참했던 사실도 이 자료들에 나와 있죠. 네, 그 사실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은 국힘당의 이런 일련의 행동들을 단순한 정책 반대 수준이 아니라 아예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국정 파괴 시도다 이렇게 보고요. 더 나아가서는 특검 수사를 막기 위한 조직적인 정치 폭력이라는 굉장히 강한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치 폭력이라니. 와, 정말 날선 비판이네요. 이 자료들이 내리는 결론의 수위가 상당히 높군요.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 자료들은 국힘당이 이건 뭐 입법부 구성원으로서의 자견마저 의심케 하는 행동이다.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 국회를 아주 극단적인 투쟁회장으로 만들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의 강도를 굉장히 높이고 있어요. 심지어는 일각에서 나오는 당 해체 수준의 주장까지 언급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 임박한 특검 수사에 대한 국힘당 내부의 어떤 깊은 위기감을 반영하는 거다. 이런 해석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들은 저희가 검토한 이 자료들에 담겨있는 주장이고 분석일 뿐이라는 점, 저희 진행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평가는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그 점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자료들은요, 이 인사청문회 파행이라는 표면적인 사건하고 또 계엄령 특검이라는 이 중대한 수사가 어떻게 서로 얽히면서 지금과 같은 극심한 정치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국힘당의 행동에 대한 자료들의 아주 날카로운 비판들, 그리고 여러 의혹 제기들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네. 이런 극한 대립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정당한 정치적 반대하고 국정 운영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 그 경계는 어디일까? 이런 질문이요. 그 경계선이 참 모호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모든 것이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 속에서 진실을 규명하고 또 그에 따른 책임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물어야 하는 걸까?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쉽지 않은 질문들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와 또 이 자료들이 제기하는 여러 주장들을 바탕으로 이 상황이 갖는 의미를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고 곱씹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